자, 송영길이 석방됐습니다. 오늘 법원이 송영길에 대해서 보석 석방을 했습니다. 지난번에 총선 과정에서는 이제 이 석방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번에는 이제 석방을 받아들였는데, 이게 아마 구속 만기가 이제 다가오고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이제 확실히 됐다라는 선에서 이제 아마 이번에 허락한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정근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보면,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송영길이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위증 교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사건을 이정근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이정근이요, 그 전 그 돈봉투 관련 재판에 나와서는요, 이 뭐 검사 측이나 판사, 재판부가 송영길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면 아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요번부터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. 송영길에 대해서 다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. 다 얘기하기 시작한 건데, 이정근의 남편이 지난해 말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. 예, 세상을 떠났는데, 이제 이정근이 그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한 10억 원 정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 했고, 지금 항소심 2심에서도 징역 4년 2개월을 받은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지난해 말 저 사망한 남편이 송영길에 좀 도움을 얻으려고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는데 개무시를 하더래요. 예, 개무시를 하다가 작년 11월에 송영길이 그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서 뭐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송영길을 만나러 남편이 갔나 봐요.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송영길이 이 돈봉투 사건 자기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아닙니까? 그렇죠. 예, 수사 대상이 됐을.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이 이게 바뀐 거예요, 태도가. 그 전까지는 그냥 차단하고 개무시를 하더니 자기 책에다가요,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.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.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. 그러니까 이정근, 너 나에 대해서 불지 마. 내가 다 바깥에서 잘 돼갖고 너 다 뭐 좀 해주게 할게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정근이 좀 빡쳤다 이거예요. 자기가 정말 그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그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더니 자기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훗날을 도모하는 게 함께 도모하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래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갖고 그냥 다 얘기한다. 다 얘기한다. 뭐 이런 거고요. 또 이달 초에도 송영길 당이 있잖아요. 송영길이 그래도 소나무당이죠. 소나무당 원외 정당 대표예요. 소나무 뭐 장려당입니까? 그 소나무당 인사가 구치소로 찾아왔대요.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의 현황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송영길 편지도 전달했다라고 해요. 송영길 편지도 전달했는데, 이정근이 그 검찰에 재판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, 그 면회 온 사람이요, 송영길 부탁으로 면회 온 사람이 검찰 질문을 어떻게 예상하는지, 반대 신문 과정에서는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, 뭐 이런 아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더래요. 그래서 자기는 그게 송영길의 자신에 대한 회유, 압박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송영길이요, 위증 교사를 이렇게 시도했다가 이정근이 거부를 한 이런 사건이거든요.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대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왜냐하면 위증 교사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증 교사까지 했는데 이런 사람을 보석을 풀어주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죠? 그래서 송영길이 보석 신청했을 때 첫 번째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그거를 받아주지를 않았어요. 기각을 했거든요, 보석 신청을. 그렇죠. 근데 요번에는 이거를 해준 거예요. 근데 이정근이 그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라고 그거 했을 때 그 재판장이 보석을 허가해 준 거예요. 그런데 거기서 그 위증 교사 한 부분 있잖아요. 그건 검찰이 수사해서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.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송영길을 이렇게 보석을 허가해줘요? 아니 위증 교사라는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랬더니 거기 또 뭐 5명을 또 추가로 이제 증인 신청해서 계속 재판 끌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위증 교사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엄중한 죄입니다.
지금 뭐 이번에 누굽니까 그 가수 김호중. 김호중 거기서도 보면 위증교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거거든요. 그렇죠. 아주 엄벌에 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번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게 위증교사 이런 걸 해놨는데 이런 사람을 지금 보석으로 허가해 준다? 네. 참 저는 법원의 잣대가 뭔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. 그러니까요. 예, 참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러면 빨리 뭐 선고를 하든지 글쎄요. 선고를 해서 이게 저 구속 기간 그걸 뭐 채우든지 해야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서 구속 기간 다 다가온다 그러면서 그냥 보석으로 허가해 줘 버리고 이렇게 풀어줘 버리면 더군다나 이 송영길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저걸 했습니까? 지난 총선 때 본인 뭐 그 안에서도 그냥 동영상 찍고 뭐 하고 아마요 나오면 정말 난리를 칠 겁니다. 내보니까. 그렇죠. 송영길 나와서 이제 뭐 별의별 또 그 참 회개망측한 언동들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참 요즘 우리 법원 판사들의 이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네, 판사들이 좀 겁을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행태를 보면 이게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지금 어제 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거기도 뭐 추가로 증인들 지금 또 많이 또 신청을 해서 받아줘서 이게 왜냐하면 그 증거 능력은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을 하니까 그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증인으로 다 해버렸어요. 이러면 재판은 뭐 끝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위증교사도 그렇고 뭔가 빨리빨리 하나의 결정을 좀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아마 송영길 나오면 또 이제 얼마나 또 아유 또 뭐라 올지 또 어디 가서 또 머리 깎고 또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난리를 칠 것 같습니다.